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1 과목에 해당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제 13주차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짚어보고 어, 미끄럼 베어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을 호칭을 하는 방법에는 기본 기호와 보조 기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호는 계열 기호, 안찌름 번호, 접촉각 기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숫자 4개가 요거였죠. 그리고 접촉각, 접촉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 보조 기호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숫자는 계열기호로서 베어링의 형식, 이게 베어링이 어떤 베어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은 조심 베어링, 자동 조심 베어링이었고요. 가장 많이 쓰는 6번, 단열 깊은 홈 베어링, 7번, 앵귤러 베어링, 이렇게 했습니다. N은 원통 롤러입니다. 롤러는 N으로 시작합니다. 야, 지름이 01, 이것은 매우 경하중, 2는 경하중, 3은 중하중, 4는 고하중이다. 세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는 베어링의 안찌름, 즉 내륜의 안찌름을 표시하는데 00은 12mm, 10mm, 01은 12mm, 02는 15mm, 03은 17mm. 그러면 10mm보다 작은 것들은 정수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소수점이 있다면 슬래시하고 그대로 써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02다 그러면 6 단열 깊은 홈 베어링이 되겠고, 2는 경하중용 베어링이고요. 02라 그랬으니까 지름은 15mm이다. 내륜의 지름이요, 안지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638이다 그러면 6 단열 깊은 홈, 3 중하중, 8 안지름이 8mm다. 63 2.5다 그러면 63 슬래시 2.5가 돼야 되겠죠. 63 슬래시 2.5 안찌름은 2.5mm다. 자, 10보다 작은 경우는 정수면은 그대로, 소수점이 있다면 슬래시 그대로 써주라. 그 다음부터는요 04, 05, 06 쭉쭉쭉 나가서 500mm까지는 5로 나눈 수를 씁니다. 즉 숫자 기호 곱하기 5를 하면 베어링의 안찌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00부터는요 5로 나누어도 세 자리 10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못 쓰니까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5배수가 아니면 슬래시를 하고 그대로 써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 이상이어도 그대로 하고, 만약에 5로 안 나눠 떨어지는 숫자 그러면 슬래시 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요. 보조 기호는 요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링 쪽이었고요. 궤도륜, 조합 쪽, 틈새 C1, C2, CN 안 쓰면 CN 보통이라는 뜻이죠. C3 이렇게 가고 틈새가 커집니다. 갈수록 등급, 그 정밀급, 초정밀급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식에서는요 기본 전격 수명이라는 것은 10의 6승 회전하는 거고 CPR승이다 라고 했고요. 수명 시간은 이 CPR승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으로 나타내야 됐으니까 10의 6승을 RPM 곱하기 60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60분의 10의 6승을 500시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500 곱하기 33.3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N이 CPR이니까 이게 써진 거예요. 이 뒤에 게 뭐라고요? 수명 개수. 그래서 R 승근 루트 씌워버리면 수명 개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 했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이거 이쪽 이만큼을 루트 이것을 갖다가 속도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를 차근차근히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서 C값, 자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이 중요했죠. 이걸 알면 나머지 다 안다 그랬죠. 기본 동적 부하 용량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알면 다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지난 보고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의 비교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미끄럼 베어링의 구조 지난 시간하고 그 순서는 비슷합니다.
구름 베어링의 구조, 아까 저번에 뭐 내륜, 외륜, 궤도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전동체, 스틸볼이냐 롤러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리테이너 이렇게 있었듯이 미끄럼 베어링도 구조가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볼이나 롤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일 때문에, 오일이 항상 필요해서 오일 구멍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고,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재료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 나옵니다. 근데 시험은요, 구름 베어링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미끄럼 베어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틸볼이나 롤러가 없어요. 축이 그냥 이속을 미끄러지듯이 타고 다니는 게 미끄럼 베어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곧 미끄럼 베어링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시작하도록 하죠. 자, 비교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장점이 미끄럼 베어링의 단점이 되는 거고, 구름 베어링의 단점이 미끄럼 베어링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전동체, 볼과 스틸볼이 있고 롤러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하중을 받아요? 어떤 게 충격에 강합니까? 롤러가 더 강하겠죠. 그거보다는 미끄럼이 더 충격에 강하겠죠. 그죠? 근데 구름 베어링은 쇠구슬이 굴러가고 롤러가 있으면 롤러가 굴러가야 되니까 이건 점이고 이건 선이 접촉하는 거고, 미끄럼은 전체가 닿는 거예요. 따라서 기동저항, 처음 시작할 때, 회전이 시작할 때 쉽게 회전할 수 있는 것은 구름 베어링이겠죠. 그리고 얘는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발열도 일어날 그 열을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마찰 계수도 적고, 그래서 고속에 적당하겠죠. 근데 미끄럼 베어링은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중은 많이 지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중은 약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스러스트나 레이디얼 하나밖에 못 받는 게 미끄럼이죠. 한쪽으로는 미끄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에는 두 개를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소음이 나기 쉽죠. 이것은 스무스하게 슬라이딩 등과 정숙하고요. 점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윤활 장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은 윤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일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 오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쓴다 그랬었죠. 내요륜의 끼워 맞춤에 주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슬라이딩이 되니까. 박리에 의해 한정된다. 아까 스틸볼이나 롤러가 박리,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욱 소음과 진동이 커지겠죠. 유체 마찰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미끄럼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문제가 나오면 구분해서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끄럼 베어링의 구조 살펴보죠. 아래쪽에 이게 이제 축을 받치기 위한 게 있고요. 받침대가. 그럼 여기 위에가 축이 올라갈 테고 위에 뚜껑을 덮고 볼트로 체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윗면과 아랫면, 요 면이 축과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구성은 베어링 메탈, 베어링 본체, 캡하고 본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캡볼트, 이거 캡볼트라고 하는 거고요. 설치 볼트, 얘는 설치를 딴 데다 해야 되니까 설치 볼트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험 문제에 내는 것은 아니에요. 설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설계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가장 간단한 것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 캡 설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끄럼 베어링에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어링 메탈은 주로 청동 주물로 제작한다. 주철 이외에 철금속의 화이트 메탈, 뒤에 나옵니다. 화이트 메탈. 급유구 설치, 급유구가 있어야 되죠. 급유구가 있어야 된다. 지름의 간격은 이 정도고 정밀은 간극이 작고 그렇지 않은 건 간극이 좀 커도 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엔드 저널이라고 부르겠죠. 저널 끝에다 있던 엔드 저널입니다. 근데 베어링 여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축이 휘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하고 베어링 메탈하고 축하고 오일 틈이 있을 거예요. 오일이 채우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축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틈이 작을 거고 위쪽은 틈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게 회전을 시작하면, 자, 하중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 크고요. 자, 근데 이게 회전을 시작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찌그러지죠. 하중의 힘이. 그리고 틈도 이렇게 바뀝니다. 예. 대략 이해하시겠죠? 유막의 압력 분포가, 유막이 받는 압력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힘을 더 크게 받죠. 예, 여기는 전혀 받지 않을 테고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재료역학에 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축하고.
자, 베어링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 이것도 한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왜? 충분한 강도 가져야 되겠고, 눌러붙지 않아야 되겠고, 내열성 가져야 되겠고, 내부식성 좋아야 되겠고, 유막 형성 좋아야 되겠고, 마찰 개수 적어야 되겠고, 다 그렇잖아요. 베어링이 어떠한 재질이다,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 기계 요소다라는 걸 알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끄럼 베어링 재료의 특징, 아까 화이트 메탈,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흰색. 금속인데 흰색을 떼요. 그래서 주성납 아연, 아연납 주석, 주성납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한 금속의 백색 합금을 총칭해서 화이트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 납,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들이 각각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달라요. 네, 그죠? 주성납 아연이 있고요. 그 중에서 베빈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빈 메탈. 베빈 메탈은요, 안티몬을 함유한 합금이다. 안티몬 SB인데요. 안티몬을 함유한 합금이다 라고까지만 그냥 드러나 주세요. 나중에 시험이 나오면 베빗 나오면 뭐 우리 기계 요소 설계에서는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일반 기계 재료나 이러한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안티몬을 함유하고 있는 게 베빗, 화이트 메탈의 일종이죠. 주성납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게 화이트 메탈인데, 주성납 아연. 근데 그 중에서 안티몬을 함유, SN을 함유하고 있는 SB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베빈 메탈이라고 하더라 정도입니다. 자, 구리 함유, 구리 합금이 있습니다. 또, 자, 화이트 메탈과 구리 합금이 있는데 주성납 아연을 하고 있는 화이트 메탈이 있는데요. 구리 합금도 있다. 구리 합금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켈멧이 있습니다. 켈멧 재료. 구리의 약 30%의 납을 섞은 것을 갖다가 켈멧이라고 합니다. 구리보다 강도가 크고 열 전도율이 주는 좋은 납을 함유한, 이게 켈멧 뭐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자, 켈멧. 그러면 화이트 메탈, 주성납 아연 속에 들어있는 게 아까 뭐요? 베빗 들어있었고요. 주성납 아연, 화이트 메탈의 종류가 베빗이고,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주성납 아연 말고 구리 합금에 들어있는, 구리에다가 납을 30% 정도 섞은 켈멧이 있더라 라고 그냥 드러놔 주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구리 합금에는 인청돈, 낙청돈, 뭐 켈멧 포금 있는데, 이 중에서 켈멧은 납을 30% 함유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오일리스 베어링, 아까 시험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오일리스 베어링, 아까 금속을, 분말을 갖다가 고온 고압으로 소결을 합니다. 꽉 누르면서 고온으로 가해주면 금속이 돼요. 이제 쇳덩어리가 됩니다. 분말이. 그러면서 그 내부에는 작은 입자들이 생겨요. 빈 공간이. 그 공간 속에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가 열이 가해지면, 휘전하면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 기름이 밖으로 스며시 빠져나와서 유막을 형성해서 어, 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이제 정지하면 다시 그 틈으로 스며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그런 게 오일리스 베어링이고요. 오일리스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분해하기가 곤란하거나, 분해하면 정밀도에 많은 주유하기 곤란하거나,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주유를 해야 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 썼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외에 카드뮴합금, 알루미늄합금, 비금속합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넘어가고요. 자, 미끄럼 베어링의 설계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름 베어링에서는 공식이 수명이 있었죠. 수명. 근데 레이디얼 베어링에서도 역시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베어링 압력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위에는 어려워서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끄럼은 전체가 접촉을 하죠. 구름은 스틸볼이 들어있으면 접촉하는 면적은 볼에 닿는 면적뿐이에요. 롤러에 닿으면 롤러, 선이 닿는 면적뿐입니다. 근데 미끄럼은 전체가 닿고 있어요. 자, 이거를 떼내고 살펴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일정한 P 압력이 가해진다. 그럼 이걸 합하면 전체 P라고 할 수 있죠.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이게 외력입니다. 외력을 P라고 합니다. 이건 압력이고요. 허용 베어링의 압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압력을 PA라고 하고 외력을 P라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가 응력은
베어링이 받는 이 압력은 응력하고 똑같잖아요. 압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하중 P를 면적 A로 나눈 겁니다. 그럼 면적은 실제 요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렇게 구부러진 면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위에서 불빛 딱 붙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네, 투영. 그래서 투영 면적, 즉 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곱하기 여기 길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투영이니까. 네,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에서 베어링 압력을 구할 때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는데 그 면적이 곧 투영 단면적이다 라는 겁니다. 투영 단면적. 그래서 압력은 PA는 하중 P를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 면적은 투영 단면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투영 단면적은 곧 축 전월의 지름 D하고 전월의 길이 L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죠? 전월의 지름 D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단면적이 되니까 DL이 됩니다. 그래서 A 대신에 DL 넣어주면 DL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워야 되겠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워낙 잘 알고 있는 식이고 재료역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디얼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은 항시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자. 자, 레이디얼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이디얼. 레이디얼 말고 뭐가 있었죠? 스러스트가 있었죠? 레이디얼은 축 방향과 수직으로 가해지는 게 레이디얼 베어링이에요. 스러스트 베어링은 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그게 스러스트죠. 네, 시험은 레이디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레이디얼. 자, 레이디얼 베어링에서 베어링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데 그 면적은 투영 단면적이기 때문에 DL이 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잊지를 않을 겁니다. 하중을 베어링의 투영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곧 베어링 압력이다. 또는 베어링 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어링 압.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베어링의 강도입니다. 엔드 저널인 경우와 중간 저널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엔드 저널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엔드 저널이면 일정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가운데 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2분의 L 부분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후반부에 있는 보호 다음에 있는 거에서 굽힌 모멘트 선도 할 때 엄청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축에서 공부할 때 M 니콜 시그마 Z 했었죠. 여기에서 설계가 된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때 D를 구하는 거. 지름 D는 자 M 니콜 시그마 Z, Z는 단면계수이기 때문에 원인형이니까 32분의 파이 D 3승. 여기에 D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D를 설계하면 3승근 루트 파이 시그마분의 32M, 파이분의 32니까 10.2M. 네, 우리 축 공부할 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는 이렇게 설계를 한다. 네, 저널의 지름을. M이라는 것은 우리 보에서 2분의 WL 또는 2분의 PL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합니다. 베어링의 폭은 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해서 뭐 폭경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질 않아요. 나오면 공식이 나오거나 뭐 하는데 이거 낼 바에는 축 설계가 나와요. 우리 5장에서 공부한 이거 이미 했으니까 5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중간전의 경우, 중간전은 이것도 우리 보에서 공부를 했을 건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굽힌 모멘트는 이렇게 구해져서 또 이렇게 되더라. 네, 모르셔도 좋다. 자, 레이디얼 베어링에서 뭐 공부해서 베어링 설계해서 베어링 앞, 베어링 압력. 두 번째, 베어링의 강도, 즉 지름 D를 구하는 겁니다. D. 엔드전을 중간전을 강도는 굳이 모르셔도 좋다.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기사 시험에는요. 자, 레이디얼 베어링의 베어링 압력 정도가 중요하고요. 레이디얼 나왔으니까 이제 스러스트 나와야 되겠잖아요. 레이디얼 이렇게 됐고요. 스러스트 나옵니다. 스러스트는요 안 나와요. 시험에도. 이것도 베어링 압밖에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베어링의 압력은 피봇 베어링, 칼라 베어링 있습니다. 피봇은 칼라가 하나인 게 이거잖아요. 칼라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게 칼라 베어링이잖아요. 스러스트라는 것은 축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러스트 베어링의 베어링 압력은 어떻게 하느냐? 스러스트 베어링의 베어링 압력은 역시 압력 P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축이 속이 꽉 찬 중실축이라면 하중 P를 동그라미 면적으로 나누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위력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중공축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베어링 압력 PA는 하중 P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면적은 큰 거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주면 되니까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외워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축에서는 이거 어떤 거 공부했으면 내위경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변화를 시키면 2분의 자 파이 빼놓고요. 2분의 D2 플러스 D1 2분의 D2 마이너스 D1하고 똑같아요. 이걸 곱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지름인 거고, 그러죠? 그래서 DM이 평균의 지름입니다. 평균의 지름.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뺐어요. 그것은 폭이다. 베어링. 압력면의 폭.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에서 T1을 뺐더니 양쪽이 남는데 그걸 둘로 나눈 거잖아요. T2에서 D1을 빼는 것을 둘로 나눈 거니까 D2에서 D1을 뺀 두 개가 남는데 그걸 둘로 나누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 B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파이 남고 DM 되고 B가 되고 압력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항상 압력은 A분의 P다. A분의 P다. A는 투영 단면적이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럼 이게 레이디얼이 됐든 스러스트가 됐든 베어링 압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그죠? 네, 면적을 나눈 겁니다. 투영 단면적이었고 이게 중실축이냐 중공축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네,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베어링 압력 칼라 베어링입니다. 칼라 베어링은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A분의 P인데 하나가 A분의 P 4분의 파이 D2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을 받는데 면적이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면적은 여러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라 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칼라 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는 BP였는데 여기에 칼라 수가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렇게. 네, 이것까지도 필요 없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칼라 수가 많으면은 베어링 압력이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 Z가 밖으로 빠져나온 게 밑에가 돼야 되겠죠. 면적이니까 면적 하나가 4분의 파이 D2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이고요. 실제 면적은 칼라 수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Z가 배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아까 피봇 베어링하고 다르다는 것은 칼라 수가 들어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피봇 베어링 칼라가 하나다 1인 곱하나 만한 이게 없는 거나 똑같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엔드 중간 피봇 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적 투영 면적 베어링 압력은 A분의 P 그죠? 네, A분의 P 투영 면적이었습니다. A분의 P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이게 중공축이라면 이렇게 빠지겠지만 칼라는 면적이 그거의 Z개의 숫자다. 칼라 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 칼라면 피봇은 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뜨는 거고요. 이건 강도 설계 문제인데요. D를 설계하는 겁니다. 저널의 지름 D를 설계하는 건데 요건 우리 축에서 공부한 거 똑같고요. 이건 폭경비인데요. 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위에 것까지는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유혹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열을 고려한 베어링의 미끄럼 베어링 설계. 이제는 아까는 뭡니까? 베어링 압력 설계했고요.
두 번째는 베어링의 강도 설계였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열을 고려한 설계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보죠. 미끄러운 베어링의 재료로 구비 조건을 틀린 거. 마찰 저항이 커야 좋습니까? 잘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마찰 저항이 작아야 되겠죠.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될 것 그렇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을 거야. 열을 빨리 전달해야 식을 거 아니에요. 피로 환도가 높을 거 당연히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베어링과 접촉하는 축의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널이라고 하죠. 저널. 리테이너, 전동체, 그리고 롤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구조 3요소죠. 구름 베어링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저널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저널 베어링은 장착 형태와 하중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그림은 어떤 거냐? 자, 좋습니다. 장착 형태와 하중에 따라서 레이디얼 축이 이렇게 있으면 레이디얼 스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착 형태 끝에 있으면 엔드, 중간에 있으면 중간, 그렇죠? 세워져 있어 이렇게 있으면 피봇, 이게 칼라가 있으면 칼라 이렇게 했었죠. 이거 뭡니까? 그러면 칼라가 하나짜리 피봇 저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저널 베어링에 사용되는 페트로프식에서 마찰 저항과 관계를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자, 페트로프식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자, 이게 이 식이 있다고 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풀어보자고요. 마찰 저항과의 관계. 자, 베어링 압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 저항은 커진다. 맞습니까? 베어링을 누르면 압력이 클수록 마찰은 커지겠잖아요. 누르는 힘이 크니까. 그죠? 축의 반지름이 클수록 마찰 저항은 커진다. 축이 훨씬 커요. P는 일정한 100km, 100N으로 누르고 있는데 축이 훨씬 더 크면 베어링의 압력, 마찰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이게 똑같이 100인데 축이 더 커지면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A분의 P니까 단면적이 커지니까 마찰은 더 적어지겠죠. 축의 반지름이 클수록 마찰 저항은 작아지겠죠.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 이해됩니까? 네. 유체의 점성계수가 클수록 마찰 저항, 점성계수는 끈적끈적한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끈적끈적한 게 크니까 마찰은 커지겠죠. 그죠? 회전수가 클수록 마찰 저항은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의 반지름은 마찰 저항은 작아지겠죠. 축의 반지름이 커지면.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압력이라는 것은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00rpm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산수 문제라니까요. 산수. 400rpm으로 전동축을 지나고 있는 미끄러운 베어링. 이거 축 문제냐 미끄러운 베어링 문제냐. 전월의 지름이 6cm, 전월의 길이가 10cm, 4.2kN의 레이디얼 저항에 베어링 압력. 베어링 문제구나.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400rpm, 베어링에서 rpmn. 미끄러운 베어링 좋아. 전월의 지름 d, 전월의 길이 L, 4.2kN 하중 P라고 그냥 하죠. P. W라고 해도 관계없고. 베어링의 압력 얼마입니까? P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기호를 딱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줘요. 그리고 정리를 딱 하면서 이제 이 공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베어링 압력, 베어링 앞, 베어링 앞, 베어링 앞, 베어링 앞, 레이디얼 그랬죠? 레이디얼. 자, 공식 씁니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그리고 레이디얼이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투영 단면적이니까 DL 전월의 지름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래서 DL분의 P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뭐를 구하려고? 압력은 얼마냐, PA는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RPM은 400, 지름 D는 6cm니까 미터로 0.06m, 항상 미터로 바꾸죠 우리가. 자, 길이 L은 10cm에 0.1m, 하중은 4.2kN니까 4200N 곱하기 1000이니까요. 자, 해서 PA는 얼마냐? PA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딱 치고 이걸 구하려면 외력 P하고 A를 알면 돼. P는 주었고 A는 안 줬네. A는 어떻게 하라고요? DL 하면 되네요. 그러면 T하고 L 아니까 산수 문제가 된 거잖아요.
RPM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A분의 P, DL분의 P 해서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대로 D 대신에 0.06, L 대신에 0.1, 4200 뉴턴 넣어줘. 그러면 70만 파스칼이 되고요. 이건 0.7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또는 700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파스칼이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4200 뉴턴이 되겠고, 위에는 뉴턴입니다. 밑에는 0.06 미터 곱하기 0.1 미터.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의 제곱. 즉,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은 뭡니까? 파스칼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미터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것은, 아니,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죠? 압력의 단위, 즉 응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차분히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축지름 5cm, 전월 길이가 10cm, 축 문제냐 뭐냐 하면서 300rpm 전동축, 지자근데 미끄럼 베어링에서 P가 4000N의 레이디아 중에 베어링 압력, 이건 베어링 문제구나 하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기호를 답니다. 축지름 D, 전월의 길이 L, 그죠? RPM 300rpm N, 전동축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건 모터에 달려서 전동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끄럼 베어링에서 외력 P가 4000N, P. 레이디얼 베어링 압력은, 이거 아까하고 똑같네? 딱 생각이 들죠? 네. 달아놓고요. 정리합니다. 그래 놓고, 압력은 물음표 쳐놓고, 공식 PA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투영단 면적 해가지고 TL.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을 구하려니까 하중과 면적만 알면 되네. 하중은 주었고 면적은 안 줬는데 면적은 투영이니까 DL이 된다. 네, 이거 두 개 다 줬으니까 아까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얼마든지 풀어보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고려한 지름 D를 설계하는 것은 축설계인 거예요. 축지름 D. 그런 것은 우리 5장에서 배웠어요. 이미. 네, 자세히 배웠으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폭경비 복잡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생략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이렇다. 미끄럼 베어링은 계산 문제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자, 13주차 보고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3주차, 12주차부터는 우리가 제출 기한을 좀 늘려놨습니다. 기말고사 보기 바로 전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천천히 공부를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식은 동일하고요. 문제는요,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지름이 50, 길이가 L, 하중 베어링, 전월 베어링에서 5.9kN 하중을 지탱하고 있을 때 전월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인가? 우리 예제 문제 푼 거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대로 달고 천천히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공식은 뭡니까? 압력 PA는 외력 P를 단면적 A로 나눈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A분의 P인데 A가 DL, DL이네요. 그리고 하중 나와 있으니까 산수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풀어보시고요. 기말고사에서도 시험에 만약에 계산 문제가 미끄럼 베어링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베어링 앞 또는 베어링 압력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1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14주차는요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풀이가 없는 문제는 제가 14주차에 전반적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14주차에서는 시험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 날짜를 연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지난 시간 것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서는 제출 기한 내에 다 제출된 걸로 그렇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